여러분, 오늘 식탁에 무가 올라와 있습니까? 깍두기, 무생채, 무국, 동치미.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음식입니다. 맵고 기름진 음식 옆에 무가 있으면 왠지 균형이 잡히는 것 같고 속이 풀리는 것 같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무는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셨지요. 겨울 무와 트림만 있어도 살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무는 속을 편하게 하고 기운을 순하게 하는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는 좋은데 예순 이후에는 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조합이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은 젊을 때처럼 버티지 않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장기입니다. 젊을 때는 필터가 새 것이라 조금 짜게 먹어도 조금 피곤해도 어느 정도는 회복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같은 식사, 같은 습관이 몸에 남습니다. 붓기가 남고 피로가 남고 아침이 무겁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물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을 건강하게 쓰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단계는 무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는 맛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국에 넣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물이 시원해집니다.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비린내가 잡힙니다. 이건 무가 가진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은 좋은 국물에서도 작동하지만 짠 국물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즉, 무는 건강한 음식과 만나면 맛을 돋우는 도우미가 되지만 짠 음식과 만나면 염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는 수분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물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소변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장이 지쳐있는 분들은 수분과 염분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몸이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무가 자주 등장하는 밥상 환경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는 한국 밥상에서 대부분 어떤 음식과 함께 등장할까요? 라면, 국물, 찌개, 장아찌, 젓갈, 가공 반찬. 대체로 짠 음식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는 채소니까 괜찮다. 무는 속을 풀어주니까 괜찮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이 생각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를 먹는 순간 우리는 무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딱 한 가지 목표만 잡겠습니다. 무를 건강식으로 만들려면 먼저 내 식탁의 환경을 봐야 한다. 무를 좋은 도구로 쓰려면 무와 함께 반복되는 습관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십니까? 깍두기처럼 절여서, 국물 음식과 함께, 혹은 라면에 넣어서, 혹은 햄이나 소시지 같은 반찬과 함께, 이 중에서 하나라도 떠오르신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딱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하나를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넣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라면이 자극적이니까, 물을 넣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국물이 시원해지니까, 속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면의 자극이 무로 중화되는 게 아니라 라면의 짠맛이 무에 배어 무까지 짠 반찬처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물을 남긴다고 해도 무는 건져 먹습니다. 무는 채소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결국 국물은 남겨도 짠맛이 배어있는 무를 먹게 됩니다. 이게 왜 예순 이후에 더 문제가 될까요?
예순 이후에는 혈압과 붓기 반응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짠맛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수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얼굴이 무겁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어제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짜게 먹는 습관을 무가 옆에서 도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무가 놓이는 자리와 함께 먹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흔한 장면이 나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 반찬에 깍두기를 곁들이는 식사. 이 조합은 한국 밥상에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느끼함이 잡히고 입맛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가공육은 대부분 나트륨이 많습니다. 또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절인 무가 더해지면 전체 식사가 더 짜게 굳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건 입맛이지만 신장이 느끼는 건 부담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무를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살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무를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 단무지나 장아찌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국물 있는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저녁에는 반주를 하진 않았지만 입맛이 없으면 깍두기 한 조각으로 밥을 넘겼습니다. 이분이 제게 처음 하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붓지요? 발이 답답하고 아침에 눈이 무겁고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니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제가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물을 끊지 마십시오. 대신 무가 들어가는 장면을 바꿔보십시오. 절인 물을 줄이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가공육과 같이 먹는 조합을 끊고 물을 싱겁게 익혀 먹는 쪽으로 이동하자. 이분은 그 말 그대로 해보셨습니다. 깍두기 대신 물을 넣은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양념은 채소로 하고 무의 단맛으로 맛을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이것이었습니다. 아침 붓기가 덜했다. 손가락이 덜 뻣뻣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할 일을 줄여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에서 제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무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무가 놓이는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무를 절여서 짠 반찬으로 쓰는 것보다 무를 익혀서 순한 국과 반찬으로 쓰는 방향이 몸에는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식탁 중 예순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들을 과장 없이 설득력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물을 먹고 편해지고 누구는 물을 먹고 더 붓는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물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평소 물을 거의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댓글창에 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이제부터 함께 바꿔가면 됩니다. 다음 2부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예순 이후에는 무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조금 더 깊이 그러나 어렵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걸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조합을 반복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순 이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면과 무입니다. 라면에 물을 넣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국물이 시원해지고
자극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맛은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염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짠맛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편안하게 먹고 더 쉽게 먹습니다. 국물을 남긴다고 해도 무는 건져 먹게 됩니다. 그 무에는 이미 국물에 짠맛이 배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염분 변화는 몸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작은 차이가 붓기와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무겁고 손가락이 뻣뻣하고 몸이 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라면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을 넣어서 라면을 더 자주, 더 편하게 먹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부담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라면을 드실 때 물을 넣는 습관만큼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무입니다. 이 조합은 입맛면에서는 정말 잘 맞습니다. 느끼함이 잡히고 밥이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계산이 시작됩니다. 가공육은 염분과 첨가물이 많은 편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신장과 혈관에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절인 무가 더해지면 식사 전체의 염분 밀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붓기가 남고 관절이 뻐근하고 몸이 개운하지 않은 날이 잦아집니다. 우리는 이를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여도 가공육과 절인 반찬을 줄인 분들은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 때문이 아니라 무가 염분 많은 음식 옆에 자주 놓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공육을 드신다면 무와 함께 먹는 조합만이라도 분리해 주시는 것이 몸에는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과 무입니다. 술자리에 무가 나오면 시원하고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조합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술 다음 날 갈증이 심하고 몸이 무거운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은 더 많은 수분을 밖으로 보내려 합니다. 신장은 이미 수분 균형을 맞추느라 바쁜 상태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복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처리에 쓰입니다. 그래서 술 다음 날 유난히 몸이 개운하지 않고 붓기가 오래가는 분들은 이 조합을 한 번쯤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아찌, 젓갈 같은 짠 반찬과 무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입맛 없을 때 죽에 단무지, 밥에 무장아찌, 부드럽고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장면이 몸을 무겁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인 무는 양은 적어 보여도 염분은 높은 편입니다. 아침에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하루 전체의 염분 섭취가 이미 높아진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하루 종일 수분을 붙잡고 신장은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게 쌓이면 붓기와 피로가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문제는 무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가 늘 염분 많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부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을 짠 음식의 보조로 쓰는 습관은 예순 이후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무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이 편해지고 신장이 덜 일하게 되는 현실적인 조합들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당된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창에 이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해했다는 건 이제 바꿀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3부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조합은 알겠는데 그래서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4부에서는 이론을 모두 내려놓고 현실적인 하루 식탁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 배치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속이 없다고 해서 흰밥에 짠 반찬 하나로 때우는 것입니다. 무장아찌, 깍두기, 단무지. 이 조합은 아침부터 콩팥에 압력을 줍니다. 아침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짜지 않게 따뜻하게 물을 드신다면 절대 생으로 절대 절인 상태로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와 두부를 함께 넣은 맑은 국입니다. 전날 저녁에 끓여 두셨다가 아침에 데워 드셔도 됩니다. 간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에서 나오는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아침에 얼굴 붓는 느낌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외식이 많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심의 원칙은 피해야 할 것만 정확히 피하기입니다. 라면, 국밥, 국물, 짠 찌개에 들어있는 무. 이 무들은 절대 건더기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점심에 무를 드신다면 국물 속 무보다는 무가 들어가지 않은 반찬을 선택하십시오. 혹은 무가 들어간 메뉴라면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무는 소량만 드십시오. 점심은 물을 적극적으로 먹는 시간이 아니라 피로를 쌓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콩팥의 오후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가 콩팥 회복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저녁에는 물을 살리는 조합을 써야 합니다. 무와 닭고기, 무와 양파, 무와 두부.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물을 꼭 익혀서 드십시오. 익힌 무는 차가운 성질이 줄어들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 단맛 덕분에 소금과 간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오래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드러워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이 식사를 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콩팥이 덜 자극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무는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콩팥에게 쉬는 날을 주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회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4부에서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무는 아침에는 맑게, 점심에는 조심스럽게, 저녁에는 따뜻하게 먹어야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무는 독이 아니라 가장 부담 없는 채소가 됩니다. 다음 5부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장을 지키는 3단계 식습관 공식으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공식. 무는 짠 것과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라면, 가공육, 젓갈, 장아찌, 국물. 이것들과 무가 만나면 무의 흡수력이
신장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물을 먹는 날에는 짠 반찬을 줄이고 짠 국물은 피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공식. 무는 단백질의 부드러운 파트너와 함께 드십시오. 무 혼자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를 어떤 단백질과 묶느냐가 관건입니다. 두부, 닭고기, 양파. 이 조합들은 무의 장점을 살리고 신장의 일을 줄여줍니다. 특히 무와 두부는 60세 이후 가장 안전한 조합입니다. 단백질은 공급하면서 노폐물은 최소화합니다. 이 조합은 보약이 아니라 신장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세 번째 공식. 무는 차갑게 자주 먹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무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매일 많이 먹으면 60세 이후 신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익혀서 드시고 따뜻하게 드시고 이틀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에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쉬지 않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는 짠 것과 붙이지 말 것, 부드러운 단백질과 함께 먹을 것, 익혀서 자주 말고 먹을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공식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식탁에서의 선택 하나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여러분의 콩팥이 앞으로 10년을 더 버틸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녁 햄 대신 두부를 올릴 것인지 라면 대신 맑은 국을 선택할 것인지 작아 보이지만 이 선택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한 장기입니다. 덜 괴롭히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무를 다시 보약으로 쓰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무 다시 먹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말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콩팥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